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순성 갑상선 종 그거를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그 갑상선 종은 영류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영인데 거기 영 중에서도 기영, 그 다음에 우영, 우울하다 해서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영, 그 다음에 니영, 이제 니 하면은 이제 그 담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담하고 관계가 있는데 니영. 그 다음에 이제 기혈이 허약해졌을 때 노영. 마지막으로 기체 혈흔일 때 석영. 그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여기에서 보면 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형이에요. 우형. 기형은 단순하게 감기 울결로 인해서 오는 거고, 이 우형은 감기 울결에서 그게 오랜 상태가 되면 화를 낳고, 화가 진액을 줄이면은 담을 형성하게 돼요. 그 담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비는 반드시 개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담기 울결이 들어가는 우형에 해당한다. 책에서는 기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지난번에도 기형이고 지금도 기형이고 다른 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개요하고 병인병기를 논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은 개요는 누가 읽어주실랍니까? 안 그러면 제가 지적합니다. 얘기 자수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읽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개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각종 병력으로 인한 갑상선 호르몬 분비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내분비 질병을 가리킨다. 보온병은 이성에게서 흔히 발생하고 남녀 비율이 약 1대 5이며 각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청중년기의 발병률이 비교적 높다. 임장에서는 갑상선 종대를 수반하며 이는 정지실조, 신음어, 가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며 그 가운데 정지실조가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증 내상으로 인해 감기가 의체될 경우 심하면 하하옥, 음이, 음허, 하황이 만들며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으면 음액이 고갈되고 허하가 질을 소모하거나 선천적으로 기허가 있을 경우 기염 양허증이 발생할 수 있다. 간울, 위열, 위허로 인해 체내의 진액이 쌓여 담을 형성하면 담기가 뒤엉켜 상력하거나 갱구에 응체되어 갑상선 신종을 생성하고 눈으로 진입하여 안구가 돌출된다. 보온병의 임상 특징에 근거하면 한약, 연병 중의 기형과 초갈증 중의 중소에 속한다. 그러면 이만곤 선생님이 병인병기 한번 해주십시오. 네? 병인병기. 본 병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며 주로 정지와 체질과 관계가 있다. 만약 장기간 정지가 원활하지 못하면 감기가 울결되고 간이 울결하면 기가 정체하며 기가 정체되면 진액을 운운하지 못하여 담이 형성된다. 이로써 담기가 뒤엉켜 경전에 울결되면 영종이 형성된다. 담기가 울결된 지 오래되면 기혈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기체, 혈어가 형성된다. 담어가 상호 결합하면 영종이 단단해진다. 감기가 울결되어 화화하면 간화가 왕성하고 간음이 부족해져 성격이 급하여 화를 잘 내고 얼굴이 상기되며 입이 쓰고 목이 마르며 눈이 튀어나오고 맥이 현삭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간화가 위를 침범하면 위에 열이 생겨 금방 먹고도 허기를 느끼며 화가 치성하여 정혈을 손상시키면 영양이 기부에 이르지 않으므로 식사를 많이 해도 몸이 마른다.
간기가 성하여 비를 침범하면 비의 은하 기능이 실조되어 설사하고 건태무력감이 온다. 간화가 심을 어지럽혀 심음이 모두 손상되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땀은 심의 액인데 심화가 지나치게 왕성하여 진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맥이 빨라진다. 간화가 폐를 침범하여 폐음이 부족해지고 조혈이 내부에서 순증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러나 폐가 조절하지 못하면 물을 많이 마신다 해도 진액이 되지 않고 수액이 아래로 빠지므로 마시는 횟수가 작고 소변의 양도 많아진다. 간음이 부족하면 반드시 신에 영향을 미친다. 화가 신음을 졸여 간신음어를 초래하면 수가 목을 잠량하지 못하고 음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화가 갈수록 치성해져 혈압이 올라가고 미친듯이 날뛰며 양손을 떠는 등 각종 양항, 풍종 증상 및 월경, 불순, 양위, 유정 등이 나타난다. 평소 음이 부족한 사람은 기가 울결되면 쉽게 화로 변하여 간화가 왕성해지고 또한 쉽게 음이 손상되어 상수한 병리 변화가 나타나 회복이 어려워진다. 이 밖에도 충임, 양맥은 간에 예속되므로 여성의 발육, 임신, 수유기간에는 간경의 음혈을 순시켜 기울, 화화 혹은 기체, 혈어 등의 병리 변화를 쉽게 야기한다. 그러므로 본 병은 임상에서 청, 중년 여성에 비해서 흔히 볼 수 있다. 요컨대 본 병 초기에는 대부분 실증이 나타나는데 기체, 암풍, 혈어, 간화가 주요 병기이며 중기에는 허실증이 뒤섞여 나타난다. 오래되면 주로 음허증이 나타나고 그 병리 변화가 폭넓어 간, 신, 심, 폐, 비, 신 등의 여러 장부에 파급될 수 있다. 네. 그 뒤에 신은 중복됐으니까 없어도 되고요. 간에 우리 모혈이 신장이죠. 신, 수. 간의 자혈이 심이죠. 그 다음에 서로 그 극하고 하는 관계에서 폐하고 비하고 또 관계가 있죠. 폐, 비, 위의 관계는 간기 횡액증과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간 하나가 문제가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되고, 지금 이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다른 증에 간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면은 치료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면은 주 원인이 간기 울결이죠. 간기 울결은 우리 칠정, 신호사 비공경인데 그 칠정을 주관하는 건 심이지만 실제 행동은 간이에요. 그래서 이 칠정이 과해서 간기가 울결되면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울결돼서 간단하게 그냥 해결이 되면 단순성 갑상선 종으로 끝나겠죠. 근데 그게 오래되면 울구, 화로 변하고 그 화가 진액을 졸여서 담으로 바뀌고 담으로 바뀌어서 그게 몸에 쌓이면은 기, 혈이 통하지를 못해요. 그 기가 통하지 못하면 기행즉 혈행이라. 기가 안 가면 혈도 안 가요. 그러면 혈의가 생기겠죠. 그럼 간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체 혈액증이 또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 이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양어증으로 또 바뀌어요. 주로 비신 양어증으로 바뀌는데 비신 양어증으로 바뀌면은 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간기, 간울화화, 요게 주 병기라고 보시고, 늘상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했듯이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내용을 외우자, 외우고 어떻게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환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증상을 호소할 때 이거는 뭐에 문제가 있고 나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구나, 그걸 찾아내기 위한 공부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기울담결했는데 기울담결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환자가 와서 딱 보니까 이 목에 이렇게 큰 혹이 달려 있어요. 갑상선 종대죠. 혹이 달려 있고 평소 상태를 물어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또 번조해서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환자가 자기가 화를 낸다는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우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여기 자리 몰라도 의자 하나. 의자 뒤에 있나요? 예, 이거 앉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한가 물어보고 또 평소에 화도 잘 내는가 물어보고 이제 환자가 그런 얘기를 다 해주면 고맙지만 대부분 자기 아픈 거 얘기하고 저녁에 잠 못 잔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잘해요. 그렇지만은 평소에 좀 우울해요. 화를 잘 내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갑상선 종은 일단은 담이 이제 뭉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져봐서 딱딱하면은 다 어혈이 또 뭉친 거다 생각하고 일단은 눈으로 보고도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럼 환자가 좀 우울하고 이제 우리가 물어봤을 때 화도 잘 낸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우울한 게 이제 감기 울기라고 관계가 있구나.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더라도 화를 잘 낸다 그러면 그거는 감기 울결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간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불쾌하고는 이거는 열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열이 위로 올라가면 화가 된다 그랬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는 심화와 관계가 있구나. 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혀를 보니까 얇은 니테가 끼었구나. 이건 담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맥을 짚어보니까 현활이구나. 그러면 간하고 담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간하고 관계가 있는데 간에 뭐하고 관계가 있는지를 또 환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화를 잘 낸다 그랬으니까 심장에 또 열이 생기면은 잠을 못 자잖아요. 심장에 열이 생기면 그래서 이거는 간화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그 다음에 이제 논치는 그냥 나오는 거죠. 간은 화를 내려주고 뭉친 거 풀어주는 게 논치죠. 그 논치가 되면은 거기에 맞는 혈 쓰는 게 치료혈이고요. 경부에 굵은 영종이 있으며 우울해하거나 성격이 조급하여 화를 잘 내며 가슴이 답답하여 불쾌하고 번조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롱태박리 맥현활하다. 그리고 환자가 얘기한 것 중에 부족한 거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드렸듯이 감기가 울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는 게 소간이기죠. 간의 소설작용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정서를 주관한다는 그게 감기 울결과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소설작용을 통해서 울결을 풀어주면 감기가 잘 돌겠죠. 그렇게 해주고 소담 상결이라 담이 뭉친 거니까 그 담을 없애서 뭉친 걸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논치예요. 처방에는 간의 그 화를 없애주고 울결낸 걸 풀어주면서 담을 없애주는 혈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간유, 풍지, 수돌, 뇌관, 족삼리 이 혈들이 왜 쓰이는지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이 처방을 보시고요. 배압의 영종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종괴 국소에 여기 이제 부호는 종대된 갑상선, 종대된 그런 것들 주위에 침을 놓으라는 뜻이죠. 국소에 자침하고 건조하고 불면할 때는 답답해서 펄짝펄짝 뛴다가 건조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저녁에 잘 때는 잠이 안 오는 거. 그럴 때는 수som 신경에 원열이고 토열인 신문을 씁니다. 신법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해설에 곤증은 정지 내상으로 인해 간기가 울결하여 솥을 하지 못하고 기가 정체하고 담이 경부에서 음결하여 발생하므로 여기서 이제 그 빠진 게 그 울고화에서 그 화가 진액을 줄여서 담을 만든다는 말은 여기 빠져 있어요. 예. 음결하여 발생하므로 간유와 풍지를 취해 침으로 사하면 간 담이 솥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단순한 울결이면은 이걸로 돼요. 그러나 간화가 그 진액을 졸여서 담을 만드는 그런 단계가 가면 간화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행간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유, 풍지, 행간을 취해 침으로 사하면 간담이 솥을 할 수 있고 기기가 잘 통한다. 기기는 기의 승강 출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관 신문으로서 관용이익이 영심안신하고 내관도는 관용이익이하고 그 다음에 심무로는 영심안신하고 그러니까 심을 편안하게 해서 정신이 편안해지면 잠이 잘 오겠죠. 그래서 원래 신문에는 불면증에 쓰는 혈이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럴 때는 내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족삼리로서 족삼리는 서로 표리경으로 족태운 비의 기능을 완벽하게 도와주는 혈이 족삼리다 그랬어요. 족삼리로서 건비화위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혈인 위에 화강이죠. 강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잘 내려가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행기화담한다. 그 비기가 잘 돌면은 생성되는 담이 생성이 안 될 것이고 생성된 담은 또 그 표류경인 조양명 위경의 풍령회를 통해서 또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기화담한다. 다시 국소 주위에 있는 수도를 배합하고 종괴 국소를 치열하여 연견산결하는 효능을 발휘한다. 뭉친 것을 부드럽게 해서 풀어주는 효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울담결이란다. 이거는 감기울결로 인한 담결이에요. 담이 뭉친 거죠. 네 글자로 하면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네 글자로 안 해도 자기 생각을 그냥 느낀 대로 풀어서 쓰면 그게 정답이에요. 변증에. 그 다음에 간화 범위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화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목이 써져 있으니까 읽은 거고, 이제 증상을 환자가 얘기하는 걸 듣고 보고,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눈으로 보이는 거는 안진로는 목에 혹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눈이 튀어나와 있다는 거. 그걸로 우리는 이거는 갑상선이 부어있고 눈이 튀어나오면은 이건 갑상선 종인데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항진증인데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건지는 이제 들어봐야 아는 거고요. 몸이 비쩍 마르면 몸이 비쩍 마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장에서 수곡정밀을, 그러니까 소장도 비에 속하는 거죠. 비에서 수곡정밀을 거두어서 그걸 간을 통해서 폐로 상소하면 폐가 심으로 보내. 거기서 이제 청기를 합해서 산소를 합하는 거죠. 그 심으로 보내서 온 몸으로 퍼뜨리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몸이 일을 하는데 뭐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먹은 게 있어야 일을 하죠. 먹은 게 없으니까 몸에 있는 것을 뺏어 쓰니까 몸은 마를 수밖에 없고, 몸이 비쩍 마르며 성격이 급해서 이제 몸이 비쩍 마른 것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죠. 또 물어보니까 화를 잘 낸다 그래요. 성질도 급하고. 그러면은 이건 감기 울결로 있는 거구나. 감기가 울결된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얼굴이 붓고, 이거는 이제 울결돼서 화로 변했구나. 감기, 울구, 오랫동안 울결되면 화로 변한다. 얼굴이 붓다는 얘기는 위로 열이 솟구친 거고, 목 위로 솟구친 열은 화라 그랬죠. 그래서 얼굴이 붉고, 또 열을 싫어하며, 뜨신 걸 싫어하는 거죠. 이 뜨신 걸 싫어하는 것도 환자가 얘기를 안 하면 물어봐야 돼요. 뜨신 걸 싫어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 평소에 뜨신 물 잘 드세요? 찬물 잘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찬물 좋아한다 그러면 열이 있는 거고, 뜨거운 거 좋아한다 그러면 양이 부족한 거죠. 찬 거죠, 몸이. 네. 그렇게 해서 열을 싫어하며 땀이 많고, 이건 이 간화가 땀이 많은 건 심에 영향을 준 거예요. 심의 액이 땀인데, 심이 열을 받아서 위기가 열리면은 땀이 그냥 새 나가는 거죠. 폐가 위를 주관하지만, 위기를 주관하지만, 우리 위기는 우리 이제 표피에 있는 땀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땀이 많고 혈압이 올라간다. 심이 열을 받으니까 심장이 막 뛰겠죠. 그 혈압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혈압도 있고, 또 심장이 너무 과하게 밀어내서 모세혈관을 통과하기도 전에 계속 밀어내면 또 혈압이 올라가겠죠. 여기서는 열을 받아서 올라가는 혈압으로 보시면 돼요. 또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건 심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번조하고, 이것도 심과 관계가 있고, 구건요금하고, 입이 마르고, 또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는 건 비위와 관계가 있고, 소곡성기하며, 여기서 결정적으로 위에 열이 있다는 거죠. 소곡성기는 위가 열이 있어서 위에 그 연동운동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자마자 소화시켜서 십이장으로 내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소곡성기, 먹자마자 조금 있으면 배가 고파요. 위열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소곡성기다. 그 다음에 소롱, 태, 박황. 태가 열이 있으니까 이제 혀가 노란색을 띠겠죠. 그 다음에 맥현상하다. 감기 울결로 인한 그거니까 간맥인 현맥이 띠고, 열이 있으니까 상맥이 띠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게, 앞에서 그 기울 담결 때 감기, 간물화가 더 심해져서 이제 감기 횡혈증으로 발전했구나. 감기 횡혈증은 간이 비를 치고, 위를 치고, 심하면 폐를 치고, 이게 이제 그 감기 횡혈증인데, 비를 치면은 간비 부조라고 그러고, 위를 치면은 간위 불화라고 그러고, 폐를 치면은 간화 작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위를 친 거를 시인하면 소옥성기니까, 네. 소옥성기하면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간화하고 위열이구나. 이거 답이 그냥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논치는 뭐냐? 간화를 내려주고, 위에 열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뭉친 여기 갑상선종을 풀어주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논치예요. 그러면 그걸 간화를 내려주고, 위열을 내려주고, 갑상선종을 풀어주려면 어떤 혈들을 써야 될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뒤에 치유를 보세요. 논치는 이제 소관 청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간화를 줄이고 위에 열을 내려준다는 거. 처방에 두 가지로 논하져 있는데요. 태충, 태계, 삼음교, 족삼리, 내정. 왜 이 혈들을 썼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풍지, 정명, 찬주, 어요, 사백, 공자료. 이거는 주로 이제 눈 관련된 혈들이죠. 그러니까 눈의 안구 돌출을 해결하기 위한 혈들이에요. 그러면 안구 돌출이 왜 되느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에 뭉치듯이 담이 안구 뒤에 뭉치는 거예요. 뭉쳐서 눈알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것도 이 담이 없어지면 안구 돌출도 사라진다. 목에 있는 영종이 없어지면 안구 돌출도 사라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배압에 심계가 심하면 신문을. 아까 불면에도 신면이었죠. 심계,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 심계가 심하면 신문을.
변비에는 지구를 더 쓴다. 변비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변비에 쓰는 혈이 지구조해였죠. 지구로 3초의 열을 내려주고 조해로 신경에서 그 물을 보태줘가지고, 예. 그러면 열 내려주고 물 보태주면 대변에서 대변이 연동운동을 잘 할 것이고, 대변이 원래 하는 역할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인데, 대변이 정상적으로 빨아들여도 대변이 곱게 딱딱하지 않게 잘 나오도록 해주겠죠. 그래서 지구 조해를 쓴다. 네. 침법은 읽어보시고요. 본증은 감기가 물결하여 화로 변하고 간화가 위를 침범하여 양명에 열이 물결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양명에 열이 물결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열만 족양명 위경만 열 얘기를 했는데 수양명 대장경에 변비에 관한 얘기는 없었죠. 그런데 위열이 있으면 변비도 자동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이 물결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태충, 풍지를 사하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화를 제거하려면 행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태충, 행간을 사하고, 풍지는 나중에 눈 안구돌출에 쓸 혈이니까 놔두고요. 태충, 행간을 사하고, 간을 소설함으로써 간화를 줄임으로써 간화를 소설함으로써 간화를 시키고, 족삼리 내정을 사함으로써 양명 유경의 열을 제거한다. 족삼리 내정은 족삼리는 열이 위에 쌓인 열이 그 위의 음식물과 함께 밑으로 빨리 내려가게 화강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내정은 혐열로 우리 몸에 열이 있을 때 쓰는 오수혈이죠. 우수혈. 예. 오수혈로서 내정을 썼는데 거기다 오행혈로 해계를 더해주면 더 좋아요. 해계는 오행으로 화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족삼리 해계 내정을 사함으로써 양명 위경의 열을 제거한다. 태계삼음교를 보호함으로써, 태계삼음교는 이제 몸의 전체적인 진액을 보호하는 거죠. 열이 있으면은 신장의 수액도, 신장이 제공하는 수도 부족하게 되죠. 이게 이제 자병변모죠. 그러니까 간에 열이 심해서, 그러면 열이 심하면 신에서는 물을 많이 보태줘야 되잖아요. 이 물을 생산하기도 전에 이게 소모해요. 그럼 신장도 힘에 붙여서 이제 또 쓰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신장에서 이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태계하고 삼음교를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읽자면은 태계 삼음교를 보함으로써 신수를 튼튼하게 길러 간을 유연하게, 즉 수생목함으로써 풍화를 잠재운다. 안구 돌출에는 안구 주위 혈들에 자침하여 소경 통락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이 경혈들이 소는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감기가 소설을 한다 할 때 소자하고 같은 거예요. 소통하여 잘 통하게 함으로써 웅체된 것을 풀어준다. 웅체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구 주위의 혈들이나 목에 웅치된 거나, 일단 그 담이 지금 뭉쳐 있는 거잖아요. 간화가 담을 만들었는데, 그 담은 단순하게 우리 목 주위에 침을 놓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또 목 주위에 침도 놔야 되지만 그 담을 직접 없애주는 혈들을 써야 돼요. 그럼 비장에서는 담을 없애고 담을 생성되지 않게 하는 비기를 추동시키는 음백, 그걸 써줘야 되고, 위에서는 풍룡을 써줘야 되고, 풍룡은 반드시 중안풍룡, 족삼리 풍룡 같이 써야 되겠죠. 사의 부기를 소통시킨다. 2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음허화왕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음허화왕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환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현기증이 난다 그래요. 현기증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계죠. 또 저녁에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을 호소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손발이 더워서 저녁에 잠도 못 자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얼굴 보니까 얼굴도 빨갛고 그러면서 몸은 삐짝 말라 있어요. 목에 혹도 있고 그 다음에 눈도 튀어나와 있고 항상 피곤하다 그러고 무기력하다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우리는 이게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 병이 생겼는가 그걸 판단하는 게 변증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 변화가 심하고 이건 일단 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감정 변화가 심하고 뭐 이런 거는 간하고 관계가 있고 현기증은 혈이 허해도 현기증이고 또 우리 신정이 부족해도 현기증이 나와요. 일단 그 정도로 간하고 일단 관계가 있구나. 현기증이 나면은 혈은 어디에 속합니까? 기, 할 때 음에 속하죠. 진액, 혈, 정 다 음에 속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생각하시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두근 심계잖아요. 그런 심에 문제가 생긴 거죠. 심은 왜 두근두근 거릴까? 그럼 이제 그 정도 심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만 놔두고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럼 이제 심의 열이구나. 심의 열이 그러니까 밤에 자려면은 심의 그 같은 기관이 뇌잖아요. 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깜깜해져야 잠을 잘 텐데 훤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그건 심의 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두렵고 불안하며 이건 또 이제 신장하고 또 관계가 있죠. 무서워하고 두렵고 그러면 간, 심, 신 다 지금 일단 증상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한선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 액은 땀이에요. 땀. 심의 액은 땀이 열이 있으니까 표의 위기가 이제 붙들어 매주는 고섭 기능을 상실하면은 뚜껑이 열리죠. 표피의 땀구멍이 열려서 또 땀을 흘리게 돼요. 그 다음에 선기는 위가 열을 받으면은 소곡성기한다 그랬죠. 쉽게 배가 고파요. 그럼 위 열과도 관계 있구나. 여하튼 여러 가지 열들이 지금 나와요. 간, 신, 심. 오심번열은 신음어증에 심뿐만 아니라 모든 음어증에 오심번열은 그 주된 증상이죠. 그 다음에 면적하고 몸이 마르고 영종이 있으며 담이 생긴 거죠. 안구가 돌출하고 피곤하며 무력하고 양손이 떨린다. 피곤 무력은 이제 기허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손이 떨리는 것도 혈허 또 음허 이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서롱태소 혀는 열이 있으니까 빨갛고 그 다음에 소하면은 진액, 음액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혀가 마른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맥은 세삭하다. 가늘고 빠른 맥은 음의 대표맥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정 변화가 심하고 해서 간, 현기증이 나며 이거는 혀를 포함한 음허, 그 다음에 가슴이 두린 거는 심, 화. 잠이 오지 않으며 이것도 심화. 두렵고 불안하며 이건 신. 오심벌레는 음어. 다한성기는 심하고 위열, 면적, 열. 그럼 이제 여기서 화는 화인데 어떤 화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실화하고 허화가 있겠죠. 실화는 실제로 여기서 불을 지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허화는 안에서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 허화는 왜 생기느냐? 음과 양이 있는데 이렇게 바란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음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요만큼 양이 남겠죠. 요게 허열이거든요. 이 허열이 위로 오르면 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간과 신의 음호가 허화를 발생시키고 이게 심의 영향도 주고 위의 영향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허열이 위로 또 올라서 화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음호화항이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더라도 변증은 나오는 거예요. 아, 간 신의 음을 보태주고 허열을 꺼주고 그 다음에 영종의 그 담을 없애주면 되겠구나. 그게 논치죠. 그러면은 간신의 음을 부화하려면 어떤 혈을 써야 될까? 또 허열을 내리려면은 그것도 열은 열이니까 그걸 내리려면 어떤 혈을 써야 될까? 그 다음에 심계, 심화로 인한 심계 불면은 또 어떤 혈을 써야 될까? 그 다음에 위열은 소곡 성기하는 위열은 어떻게 해소할까? 그런 혈들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처방을 보시면은 심신음어 여기서 이제 심의 음어도 같이 다룬 거예요. 심화를. 그러면은 심유, 신유, 내관, 신문, 태계, 삼운교 이 혈들이 왜 쓰였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간신음어 하면은 간유, 신유, 태충, 양릉천, 태계, 삼운교 태계, 삼운교는 다 들어갔죠? 음을 구하기 위해서 배합에 영종이 뚜렷하면 영종 국소에 침을 놓고 안구돌출이 심한 경우에는 눈 언저리 주위의 혈을 더 쓴다. 손떨림이 심하면 합곡 곡지를 더 쓰고 그 다음에 심피핍력하면 심피핍력은 심피핍력 심하고 신은 심주 신명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사가 귀찮은 거예요. 무기력하고 그게 심피핍력이에요. 심피핍력 등의 기허증을 수반할 경우에는 기해와 족삼리를 더 쓴다. 신법은 읽어보시고요. 본증은 화열이 음을 손상시켜 진음이 부족해지고 심화가 편성하여 발생한다. 수가 간목을 수불한목이라 수가 목을 푹 적셔주지 못하는 거죠. 수가 간목을 자양하지 못하므로 간화가 더욱 치성해진다. 따라서 신유, 태계, 삼운교, 신수를 보함으로써 양항을 제압한다. 여기서 양항은 간화예요. 화예요. 음어화, 항할 때 그 화예요. 그 화를 제압한다. 심유, 내관, 신문을 배합하여 심화를 시킴으로써 신명을 안정시킨다. 그러니까 정신을 안정시키면은 잠도 잘 오고 또 콩닥콩닥 하는 것도 없어지고 하겠죠. 간유, 태충, 양릉천을 사하여 간양을 잠기게 하여 풍화를 가라앉힌다. 여기서 행간은 같이 써주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영종이 뚜렷하면 종괴 국소에 자침하고 안구 돌출이 뚜렷하면 눈 주위 혈들에 자침한다. 손떨림이 심하면 곡지, 합곡을 더해 소오산결하고 그러니까 어혈을 없애서 뭉친 것 여기서 이제 담어가 뭉쳤다고 보는 거죠. 담만 뭉친 게 아니라 통락서근 한다. 잘 통하게 해서 근육을 풀어준다. 만약 병이 오래되어 기음양허를 초래하면 기음양허 하면은 이제 치료하기 힘든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기음양허를 초래하면 기해, 족삼리를 더해 비위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원기를 보익한다. 이제 기음양허가 좀 심해지면은 기탈, 양탈, 이제 탈증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원래 이건 다른 항목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다른 하나의 그 단위로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다 같이 묻혀 넣어놨더라고요. 왜냐면 제목만 봐도 기능 항진증하고 저하증은 다르잖아요. 그 기능 항진증에서
앞에 설명했던 것들하고 같은 성격으로 이걸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비신양어가 되고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항목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과 분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능 저하증하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그걸 영어로는 T3, T4 그래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생겨요. 그게 과하면은 항진증, 부족하면은 저하증. 본병은 대부분 선천적인 부족이나 후천적인 실조로 인해 비신양어로 인한 기혈의 손상이다. 여기서 이제 비신양어로 해서 기혈양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비기혈, 간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비신양어인데 기혈양어증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비신양어로 인한 기혈의 손상이다. 증상으로 보시면은 안색이 창백하며, 이게 보니까 창백한데 약간 누리끼끼하게 창백해요. 아, 그러면 이건 비기혈구나. 벌써 할 수 있는 거고요. 정신이 맑지 못하고, 이건 이제 혈어죠. 정신은 심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고, 뇌와 심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지 못하고, 모발이 빠지며, 우리 모발 빠지면 보통 이제 신호로 치는 거죠.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운 거는 혈어나, 또 정허도 그렇고, 귀가 울리며, 이건 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숨이 가빠 말을 하기 싫어하고, 이거는 기허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허의 대표적인 증상이 저는 그때 외울 때 숨말 기허 눈식이라고 외웠다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앞자만 따서 그냥 외운 거예요, 그때는. 숨말 기허 눈식. 숨이 가빠 말하기 싫어하고 숨말. 그렇게 무식하게 외운 거 옛날에. 기운이 없고, 어찌라고, 현기증, 눈앞이 캄캄하고, 식은땀이 나고, 그렇게 무식하게 옛날에 외웠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외우는 덕분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떠올라요. 여기서도 지금 숨이 가빠 말하기 싫어하면은, 아, 이건 기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권태를 느껴 잠자는 것을 좋아하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비기어. 몸과 사지가 찬 거에서 비로소 우리는, 아, 이건 양어구나. 얼굴과 사지가 붓고, 이것도 양어를 해서 이제 수종이 생기는 거죠. 붓고, 식욕부진하며, 비기 운하가 안 되니까, 식욕부진하며, 배가 더부룩하고, 비가 운하가 안 되니까, 위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위에는 또 하강을 못하니까, 여기 쌓이겠죠. 그래서 복창이 생기는 거죠. 복창이 생기면 또 먹는 걸 싫어하겠죠. 그걸 남매라 그래요. 그거를.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긴다. 보통 우리가 비기어하면은 복창 변당이었어요. 변이 물르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비기어인데 왜 대변이 변비가 생기느냐? 그것도 한번 의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변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열이 뭉쳐서 열결변비, 기가 운동이 안 되는 기가 잘 안 통한 기허변비, 뭐 이런 식으로 뭐 응어변비, 여러 가지 변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변비는 기허변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기가 안 좋지만 변당한 게 아니라 변비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비가 생긴다. 이제 혈이 부족하니까 여성의 경우는 월경이 불순해지고 심하면 월경이 중단되고 남자는 성욕이 감퇴하고 심하면 양위가 생긴다. 이건 신정부족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신양어증이니까 비와 신이 다 양하는데 양허가 되는 거고 양허가 되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자기가 하는 일을 못하니까 의무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신양어라고 또 이제 됐으면은 비의 신의 그 기를 도와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울결된 걸 풀어주고, 예. 그게 이제 논치가 되겠죠. 그래서 원보 비신이라, 비신을 따뜻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익 기혈이라, 기혈이 잘 생성되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몸이 붓는 거예요. 그거를 점액 수종이라 그러는데, 왜 점액이라 그랬느냐? 붓는데 그냥 물이 들어서 붓는 게 아니고 점액이 들어서 붓는 거예요. 보통 수종도 그렇지만 이게 누르면 딱딱하게 안 들어가요. 부었는데 그걸 점액 수종이라 그러는데, 이게 점액 수종이 여기만 생기면 괜찮은데 온몸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점액 수종을 없애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치법을 한번 보시죠. 처방에 비유, 신유, 명문, 귀에 관한 족삼리. 그럼 이건 뭔가 보하는 혈들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대추, 명문, 여기까지는 양후에 관한 혈이 들어갔구나. 전중, 이것도 심계나 이런 거 관련이 있겠구나. 풍지, 풍륜, 반원, 천돌,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그 선종하고도 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처방을 보시고, 배합의 수종 요소에는 몸이 붓고, 몸이 부으면 자동적으로 소변은 줄어들죠. 나가야 될 소변이 몸에 쌓이니까요. 이럴 때는 음능천 삼음교를 사용하고, 광조에는 미쳐서 팔짝팔짝 뛸 때는 백회와 풍부를, 그런데 미쳐서 팔짝팔짝 뛰는 사람을 백회 풍부 놓기가 쉽지 않겠죠. 풍부를. 그 다음에 남매에는, 남매가 아니라 치매에는, 치매가 이 글자 말고도 경질 안에다 알치자를 쓰면 똑같은 치자가 돼요. 치매에는 백회와 심유를. 거기다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성뇌혈 얘기했었죠. 뒤에 뇌호 위에 1.5천 거기에 그 성뇌혈, 거기를 써주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그 혈도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족마비와 통증에는 곡지와 합곡을, 그리고 양릉천과 승산을, 이건 이제 수족이니까 수일 때는 곡지 합곡이었는데 족이 들어가니까 승산 양릉천이 이제 추가된 거죠. 부정맥에는 내관과 신문을, 내관하고 신문을 쓰고요. 복창에는 천추, 여기서 천추만 쓰는 게 아니라 복창은 원래 기에 천추 족삼리인데 앞에서 기에 족삼리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추만 얘기를 한 겁니다. 복창에는 천추를, 갑상선이 부은 경우에는 갑상선 주위의 혈들, 기사라든가 수돌이라든가 뭐 위로까지 뻗쳤으면 염촌도 있을 것이고, 이 그 주위의 혈들 많죠. 아무거나 쓰시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데나 찌르면 됩니다. 정신이 혼미한 경우에는 백회와 수고를 씁니다. 또 소료를 추가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식욕부진 복창에는, 식욕부진 하면 비위와 관계가 있죠. 비유, 위유, 중환, 복창이면은 족삼리까지 추가해야 되는데 위에 족삼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족삼리를 나열을 안 했을 뿐입니다. 변비에는 천추, 대장류, 상거허. 아까 앞에 변비는 조회를 썼잖아요. 조회는 열로 인한 변비니까, 열결 변비니까 그 3초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조회를 썼어요. 그 다음에 지구를 썼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회를 썼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변비가 기어 변비예요.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변비예요. 그래서 그런 열을 내리는 그 변비혈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장류, 천추, 상거허, 요 세 가지를 쓴 거예요. 위에 이제 기에 관한 이런 것들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혈들은 이제 중복해서 쓰지 않고 그 나머지 혈만 여기다 나열을 한 겁니다. 천추, 대장류, 상거허. 해설해 보시면 본증은 비신 양허하고 명문화의 부족으로 운하 기능이 실조되고
운하 기능은 비의 운하 기능이겠죠. 생화의 근원이 부족하며 비가 운하를 못하니까 기혈이 생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혈허가 생기는 거죠. 부족하며 기화작용이 실저되어 기화작용은 그 물을 잘 기화시켜서 방광으로 내보내서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실조되니까 몸 안에 쌓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화작용이 실조되어 여러 장부의 기능 실조를 초래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병증이 발생하고 마침내는 허로증이 형성된다. 이 허로가 되면은 치료하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따라서 비유, 이제 기음양어증이 그 허로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 신유를 취해 침으로 보하고 뜸을 가함으로써 비신을 따뜻하게 하여 생화의 근원을 돕는다. 명문, 관원에 보포를 쓰고 뜸 치료를 가하면 명문화를 보익하고 원양을 진작시킬 수 있다. 여기에다가 대추를 플러스하면 더 좋아요. 기에 족삼리에 침뜸 치료하면 원기를 보호하고, 원래 기에 관한 족삼리 하면 그 원기 보호한다 그러죠. 네. 족삼리에 뜸 침 치료하면 원기를 보호하고 비기의 운하 기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수종 요소에는 음능천과 삼음교를, 음능천은 비의 토열이고 하필이겠죠. 끌어내리겠죠. 물을 끌어당겨서 배출시킨다 이거죠. 삼음교도 마찬가지고요. 가함으로써 운비이수할 수 있고 비의 운하를 잘 도와서 수기를 잘 돌려 배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때로는 비가 이 수기를 다시 빨아들여서 몸에 쓸 수 있는 수기로 바꾸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광조에는 백회 풍부를 가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게 점 하나 찍으면 좋은데 안정시키고 딱 끊고 복창에는 천추를 사함으로써 복창에는 천추만 사는 게 아니죠. 중한 천추 족삼리 근데 중한 족삼리 뭐 기회 족삼리는 앞에서 다 썼기 때문에 천추만 얘기한 거예요. 천추를 가하여 소통 대장부기하고 대장부기는 운동을 잘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또 수분을 잘 빨아들이고 그래서 소통 대장부기하고 백회는 승거청양하며 백회는 청양을 위로 잡아 끌어올리고 또 비기함할 때 기가 밑으로 처지는 것도 끌어올리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백회입니다. 하며 신문 사신총을 가하여 영신개규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해가지고 개규는 정신을 잃었을 때 깨어나게 하는 게 개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내 개규라고 하는 것도 뇌를 깨우쳐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 이게 성내 개규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호흡류하고 미쳐서 날뛰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우치게 해준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양 쇠미의 수종에는 신양이 약해져서 생긴 수종에는 신유, 비유, 삼초유를 다한다. 다 물하고 관계 있는 거죠. 신유, 신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삼초도 그렇고 신유, 비유, 삼초유를 사용하여 삼초의 기화작용을 촉진하고 상초, 중초, 하초의 기화작용을 촉진하고 기화작용은 그 물을 잘 흡수해서 방광으로 내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화작용을 촉진하고 체내 수액의 산포 배설하는 작용을 조절한다. 바로 그 말이 뒤에 나오네요. 참고로 본병의 임상 증상에 근거하여 변증하면 주요 병기가 비신 양허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비신 허손이라는 얘기는 비신이 허해졌다는 얘기인데 몸이 차갑고 물이 수종이 생기고 하는 걸로 해서 비신 양허임을 알 수 있다. 경증에는 주로 비허혈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허혈허가 되는 거죠. 비허혈휴한 경우로서 이제 혈이 부족하면은 두온심피 머리가 혼미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정신이 혼미한 거죠. 그리고 신피는 정신이 피곤하다는 뜻인데 저기 혼미해서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혼미하고 면백 피조, 부조, 얼굴이 노랗고 하얗다니. 여기서 면백이라고 했는데 이게 푸르스름한 백색이냐 느끼리한 백색이냐, 여기는 누르스름한 백색이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조, 이제 그 비가 운하를 못하니까 수곡점유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부조라고 한 거예요. 신권지중, 몸이 권태롭고 사지가 무거워요. 비가 사말이죠. 비주 사말. 그리고 비가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지가 붓고 무겁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권지중하고 남매복창하고, 비가 운하를 못하면은 위도 영향을 받죠. 그럼 이제 그 위에 쌓여서 복창하고, 거기 복창한 게 수습이 운하가 되면은 몸으로 돌아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리면 변이 물러지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충분히 남매복창. 이제 배가 더 부르가니까 밥이 안 들어가죠. 배가 고파야 밥이 들어가요. 그래서 남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치료에 있어서는 비 기어니까 비를 보호해서 비기를 도와준다. 이게 보호중하면 중초인데, 중초는 비 위의 영역이죠. 보호중이 있기. 그 다음에 비기가 잘 돌면 수곡정리가 제 기능을 잘하고, 그리고 피도 만들어지고 음액도 만들어지고 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풍족해지면 피부도 촉촉해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양을 윤조한다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격유, 비유, 미유, 기계, 족상리, 삼원교 등을 주의혈로 삼아 보법으로 자침하고 뜸을 씁니다. 여기서 격유가 들어가는 이유는 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유, 기혈하니까 격유에서 혈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비는 그 기본을 도와주고, 기의 족상리는 기운, 비기나 이런 기운 자체, 기운을 도와주고, 삼교는 우리 밑에 있는 그 삼문경, 간, 신, 비를 다 도와주는 혈이기 때문에 삼교 등을 주혈로 삼아 보법으로 자침하고 뜹니다. 그 다음에 중증은 이제 비신양언증, 아까 말씀드린 비신양언증으로서 이게 심해서 허루증이 된다고 했죠. 기운양언증. 상수란 증상 외에도 평항진해, 사람이 왠지 추워 보여, 차가워 보여, 사지가 차려. 그리고 양어증이구나. 전신 부족, 양어가 되면 수습의 기화가 안 돼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쌓여요. 그래서 붓는 거죠. 전신이 붓고, 모발 탈락, 신정어, 신의 음어, 이런 신장과 관련된 게 모발이잖아요. 모발이 탈락. 혈압이 하강하고, 혈압이 하강하는 이유는 모든 기능이 지금 저하증은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심만 그러느냐, 폐도 그렇고 심도 그렇고 전부 기능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도 내려가고, 심박 감염, 심의 박동수로 줄어들어요. 박동수도 보통 정상, 노인의 정상은 60에서 65개, 젊은 사람들은 70개 그렇게 뛴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맥박수가 50m, 40m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심각한 치료에 있어서는 비신을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백회, 비유, 신유, 명문. 명문하는 신양어의 피를 쓰는 거죠. 명문. 관원, 특일 등을 주요 혈로 삼는다. 충인맥이 허하고 혈의가 가득 차지 않아. 여기는 혈허를 얘기하는 거죠. 월경부스를 수반하고, 심한 경우 물경이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철회, 귀래, 차례. 아까 여기서 삼문교를 썼으니까 원래 혈의 삼문교를 같이 썼는데
위에서 성경을 먼저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탈에만 얘기한 거고요. 귀일에는 지난번 얘기했죠. 다시 없어진 그 승리를 돌아오기 위해서 자식에 대한 희망을 갖는 남편을 돌아오게 해요. 자식 없다고 자식나고 나간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일에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혈액, 귀일에 차료 등의 혈을 가하여 이 차료는 귀의 신경이 앞에 생식기 쪽을 관장을 해요. 차료 등의 혈을 가하여 침등 치료를 반복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